자, 여러분 329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에서 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하여 대상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의 등기명의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 네. 자, 빨리 읽었습니다. 자, 뭡니까? 그래서 갑의 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20년간 점유를 해서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때 등기청구를 행사했어. 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토지가 갑의 토지가 만약에 이 A라는 사업시행자 앞으로 수용이 됐다. 수용. 자, 수용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행불능이죠. 응?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은 취득시효가 아무리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취득시효는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취득할 수 없겠죠. 이때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대상 청구를 행사. 그러니까 갑이 A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그렇죠? 보상금. 예? 예. 그 보상금을 을이 자신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대상 청구를 행사. 대상 청구. 그래서 이 판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지문에서는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수용이 되기 전에 먼저 을이 갑을 상대로 무엇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등기청구. 이 등기청구를 행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면 을은 20년 이상의 점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이건 바로 뭡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20년간 점유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등기청구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건 여러분 채권에 불과한 것이라 그랬죠. 설명했죠. 왜냐하면 245조 1항이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인하게 점유만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하고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갑에서 A 앞으로 수용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뭡니까? 여기서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물권이 발생한 거지. 그럼 결국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되니까 그러한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A가 소유자가 되고 을은 취득시효가 이제 결국 인정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대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 청구를 행사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1번 문제의 1번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죠. 3번 지문.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래의 소유자인 소유 명의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시효 권리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한다. 지금 보십시오. 이러한 사업 시행자라든지 이런 경우 이 사업 시행자 결국 을이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을은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을은 A에게 좀 병이라고 써버렸네. 자, 을은요. 이 을은 시효 완성자인 을은 A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3자 속에 누구도 해당될 수 있냐?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갑이 지금 신탁법상의 수탁자.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상의 수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탁법상의 수탁자. 그러니까 가외 부동산을 을이 시효 완성자고요. 이후에 갑이 어떻게 했습니까? A한테 이건 A라 하지 말고 이제 뭐 병이라 하죠. 뭐. 응? 자, 병에게 신탁법상의 명의를 이렇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한다면 신탁법상의 이 수탁자 이것도 결국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그럼 근본적으로 이건 대상 청구를 설명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뭐가 제일 원칙이 돼야 됩니까? 갑의 부동산이 의리 20년간 시효가 완성됐고, 완성됐고, 이후 갑이 병한테 매도를 해버렸다. 자, 매도해서 이쪽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포괄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금부터 쭉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시간적 순서가 시효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갑이 병에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과연 을은 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가? 시효 완성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유가 뭐냐? 방금 얘기했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 관계없이 물권에 채권에 우선하니까, 이렇게. 결국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계속 지금 같은 법리 아닙니까? 지금 같은 법리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방금 신탁법상의 수탁자도 여기 병하고 똑같은 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가야 될 것은 을이 갑에게 등기청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매도를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겼다면 여기서 뭐가 성립될 수 있냐?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불법행위. 그렇죠, 여러분? 아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의 고의 성립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을은요, 이행불능은 됐지만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지는 못하지만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림 하나에서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림을 따로 하나만 더 그리면, 자, 이번에는 병이 갑에게, 예? 적극 회유, 가담을 해서 배임행위에 적극 배임, 행위. 갑자기 이중매매에 대한 나왔던 내용이 여기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갑이 병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이 병이 갑의 이와 같은 매도 행위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됐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근거는 103조 위반. 103조의 근거에서 무효가 되죠. 자, 이럴 때는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자, 을은 누굽니까? 시효 완성자입니다. 이제 시효 완성자라고 이제 토 안 달아도 병을 아시는 거고,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말소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X죠. 뭡니까? 대위. 즉,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를 을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보시고요. 5번 지문 좀 보시죠. 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격려한 경우. 자, 칠판.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 갑입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격려한 경우, 시효 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을 앞으로의 등기는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일단 해설에 좀 여러분이 밑줄 좀 작업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해설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격려한 경우, 자, 여기도 밑줄 쭉 치세요. 시효 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등기만 갑에서 병으로 본등기가 된 게 아니라 가등기만 됐으니까 을 앞으로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 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본답니다. 참 애매하죠. 이건 판례를 확인 점검해 두지 않으면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봐야 된다. 아니면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떤 쪽이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판례는 결국 가등기에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여러분, 우리 아까 가등기에서 봤지만
결국 가등기에서 만약에 얘 앞으로 본등기가 되면 결국 을 앞으로의 등기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을 앞으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지면 결국 얘가 뭐가 됩니까? 중간 처분으로, 중간 등기로서 직권 말소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다.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문 하나 더. 자, 다시 앞에 페이지로 돌아와서 4번 지문.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공략하게 점유했다 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하는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소유권 이전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된, 이건 여러분 뭐 반복해서 또 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A가 양도담보 설정자예요. 양도담보 설정자. B가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양도담보권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담보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리고 돈을 빌려오죠. 양도담보, 양도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리고 돈 빌려오는데 여전히 누가 점유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물건을 계속 자기 점유하에 두는 것이 양도담보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담보 설정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토지를 자기가 20년 이상, 20년 해가지고 시효 완성이 됐다. 예? 시효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분 20년 점유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B 앞으로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요 소유권 등기 있잖아요. 원래 자기가 처음에 넘겨줬던 소유권 등기 이것에 대한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 말소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판례 확인치 않아도 좀 느낌 오죠. 즉 이건 자기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넘겨준 거지.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법리한 담보제도 아닙니까? 담보 목적으로 넘겨준 소유권 이전이고요. 그걸 자기가 점유를 계속 해왔다 하더라도 이건 말소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네, 그렇죠? 자, 331페이지. 331.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3번. 자, 1.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그려서 표현했지만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거 그림 이제 마지막 자, 도산 경계는 여기고 여기고 아까도 이 그림 나왔어요. 갑이 여기서 여기까지 점유하고 있고 을이 여기서 여기까지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구 땅? 을의 소유 토지, 을 소유 토지. 네? 도산 경계가 여기니까 이거 을 소유 토지인데 갑이 이 토지 이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근데 갑은 한 15년 점유했다 치고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승계받은 병이 여러분 한 6년 점유했다. 이렇게 하자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복습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병은 갑이 여기서 여기까지 소유권을 승계받은 데다가 뭐 또 승계가 되니까 점유도 승계가 되니까 이 부분 점유 승계받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을하고의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이.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이 을이 병을 상조해서 뭘 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해서 얘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소제기시로부터 악의점자로 간주되고 소제기된 시점 이후부터 올렸던 과실은 모두 부당이 되고 돌려줘야 한다. 아까 그 결과로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바꾸자고요.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는 전세가 바로 역전됩니다. 현재 점주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점유의 분리, 전 점주자의 점유를 아울러 승계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의 병합. 그럼 병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1년에 점유가 되고 따라서 이때는 점유 취득시효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네? 선의 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유가 인정되어 가지고 만약에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인정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요 부분 토지가 병합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뭐냐? 한 필지 토지. 원래 을의 한 필지 토지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필지거든. 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이란 말이에요.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 등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한 필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필지니까 한 필지 토지에 뭐가 돼야 돼요? 분필 등기가 돼야 되겠지. 분필 등기가 선행돼야 되고 그 분필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토지는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면 당연히 보존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 등기는 등기실무상 이전 등기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필된 이 토지는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강조 드린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복습도 되었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강조된 것은 마지막에 뭡니까? 한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는 거죠. 물론 그 1번 지문처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되지만 결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요, 여러분. 2번은 20년간 소유서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하면서 소유권 시간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245조 1항.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소유자로 먼저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이사 평온공연, 그 다음 특별히 뭐 선임 무과실로 점유한 때는 소유권 시간다.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 그죠? 그 다음에 4번.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끊으면 246조 1항의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네, 조문 뭐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 줄에 그 점유가 선이며 무과실로 개시된 때는 5년을 경과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46조 제2항의 선의 취득시효. 동산의 선의 취득시효. 자, 여러분 334에 6번 체크해 두시고요. 6번 체크해 두시고. 6번. 그 6번에 여러분 2번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A가 B한테 양도한법 설정해 놓고 자기가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한법권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취득시를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 요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2번 지문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거나 양도한법 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자, 없다. 네.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면요. 자,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이게 누굽니까? 명의수탁자죠.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죠? 설사 그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점유권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타주점유다. 그러니까 취득시효의 요건을 아예 처음부터 충족될 수가 없다. 소유이사로 하고 시작돼야 되는데 자주점유로. 그렇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시간 아낄 겸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은 무슨 지문 하나가 한 10줄 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법무사 시험 문제네요. 작년에.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 문제지에서 보면 글자 크기가 이거보다는 한 1.3배 내지 5배 되죠. 글자 포인트가 이거보다는 또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건 거의 뭐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인. 네. 응시자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렇죠. 아예 읽으려는 뭡니까? 읽으려는 의욕을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심하네요. 그죠? 지문이 너무 이렇게 깁니다. 4번 지문. 근데 이거 지금 뭐 얘기입니까? 이겁니다. 자, 처음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예, 이건 일단 취득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매수해서 이전등기하면 이건 이런 병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이 병으로 넘어간 이것이 다시 갑 앞으로 되돌아오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 4번 지문에 네 번째 줄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여러분 조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 아끼려고요. 거기서 또 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그 후, 자, 5번 지문 바로 위에 문장.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온다면 이때는 다시 이런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면 점유하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도요. 5번도 여러분 아까 미등기 부동산이라든가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뭐랬어요?
결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더라도 결국 궁극에 가서는 등기가 돼야 된다 했죠. 왜냐? 점유 취득시효 끝에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뭐하면 등기하야 소유권 취득한다 했잖아. 등기. 그래서 자 마지막 두 줄 볼까요? 5번의 마지막 두 줄. 자 끝에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주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간 완성만 되면 등기 안 하고도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궁극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다음 페이지. 자 7번. 7번 문제. 자 7번 문제요. 거기 보시면 2번 지문 보실래요? 2번. 2번을 보니까 뭐 역시 또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이 지문이 많이 복잡한데 자 여기 2번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저. 자, 예를 들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죠. 일단,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소유권 변동. 변동은 취득시효 인정. 네? 인정. 지금 여러분, 뭐랄까요? 뭐 하나 공식이랄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만전변인이니까, 글자 4개가 모두 니언이에요. 그죠? 발음 변환법 하면 전부 발음이 똑같죠? 예? 니언, 만전변인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럼 만전변인다 뭐냐? 만후, 변부도 있어요. 이거는 우우. 그러면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소유권 변동은 취득시효 부정입니다. 부정입니다. 우선 만후 변부입니다. 암기 안 될 것 같죠? 한 10번만 반복하세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 10번만 혼자서 중얼중얼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 한번 써보고 그러면은 암기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단순히 암기한 것이 이런 긴 문장에 대체할 때 효과적으로 또 적용되는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이제 불법행위 이건 좀 지우고요. 이제 요건 예외적인 것이니까. 아까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이죠. 만료 후 소유권 변동되면 을은 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만후 변부예요. 만료 후 변동은 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의 토지를 을이 17년 정도 점유했어요. 아직 20년 안 됐습니다. 17년 정도 점유했어요. 여기서까지가 20년이라면 17년 점유했어요. 그 17년 차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습니다. 자, 이때는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병도 소유권을 이전받아 놓고 권리 위에 그대로 잠자고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병 같으면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내 땅이 왠지 부족해. 예? 토지대장상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에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측량해봤더니 내 땅이더라. 그대로 잠잘 리가 있겠습니까? 돌려달라고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기 전제는 뭐냐면, 여기 전제는, 만전변인의 전제는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병이 소유권 넘겨받고도 역시 권리에 잠자고 있다. 어떤 상황을 예를 들면, 이런, 이 가불병하고 저하고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을로부터 정이 만약에 이 땅을 샀는데, 사실은 이 정은 여기까지를 샀잖아. 그런데, 울타리 이렇게 된 거 보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이 부분 그대로 자기가 매수한 것으로 그냥 믿고 그냥 세월을 지난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금 결국 뭐냐면 이 병이란 자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되기 전에 만약에 승계하더라도 20년 되기 전에 소유권 변동됐죠. 변동됐는데 여전히 정이 이 부분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 주장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 병은 뭐가 딱 되면 20년 물론 이제 승계하든 단독을 하든 20년 되면 정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을이 17년 정도 지금 점유하던 중 소유권이 변동됐어. 갑에서 병으로. 이 토지가. 을은 이제 조마조마하겠죠. 이 병이 혹시 눈치채면 어떡할까? 하겠지만은
결국 뭐냐면 병이 여전히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방치해 놓게 되면 이 을은 나머지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서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소유권 변동은 취득시효 인정이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지금 거기 제시되는 지문을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지문도 여러분의 그 사무관 승진 시험의 작년 문제인데, 예? 지문이 무려 또 6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97년 3월. 예. 예를 들면, 갑의 토지를, 어떻게 할까요?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를 쭉 해왔습니다. 자, 이게 원래 누구 땅인데? 갑의 땅인데, 누가? 을이. 이렇게 점유를 해왔습니다. 근데 20년이 되려면 이제, 언제가 되면? 2017년 3월이 되면, 물론 3월 며칠이지만 그 며칠 일자까지는 안 쓸게요. 그럼 해당되는 날이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네, 완성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20년 완성됐어요, 여러분. 20년 딱 완성됐거든요. 그럼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청구를 행사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받아야 될 텐데, 잠시 방치한 상태. 그러니까 잠시 그냥 방치한 상태. 이게 언제냐면 2018년 뭐 한 5월경이라 하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이 갑자기 병한테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이쪽으로 이전 등기를 넘겼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을은 병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왜? 바로 이 그림이거든, 이 그림. 그러니까 보세요.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이에요, 후예요? 만료 후입니다. 20년 되고 난 다음. 예? 20년 되고 난 이후 21년 차예요. 이때 소유권이 변동되면, 예?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변동되면 을은 병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취득시효 부적. 그래서 만후 변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을이 지금 엄청 억울한 거야. 지금 을이. 굉장히 억울한 거야. 이 을이.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그러면서 을이 뭔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예? 자, 뭐라고 이제 어떻게 굴리느냐. 자, 머리 굴린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신의 점유기간을 1997년이 아닌 1999년 3월로 점유기간을 시작점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을 따집니다. 현재 사실은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됐어도 여전히 지금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예? 만약에 병으로부터 이제 점유에 대한 그 회수를 요구받아서 이제 돌려줘버리면 상황 종료지만, 예? 이렇게 소유권 변동된데도 지금 병은 확실한 권리를 찾지 않고, 점유를 되찾지 않고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시작점을 97년 3월로 주장을 하고 20년이 되는 때를 언제로 만들어 버립니까? 99년 3월에서 플러스 20년 이거 2010 앞으로 도래할 날짜로 하면 좀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그죠?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1998년 8년 뭐 3월로 하자. 점유 시작점을. 눈치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료점이 어떻게 돼? 2018년 3월이 되죠. 요것도 소유권 변동된 날짜를 2017년, 죄송합니다. 연도를 애초에 조금 더 일찌감치 잡았으면 될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아주 뭐 가까운 어떤 사이에 막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2017년 뭐 6월 이렇게 하자고요. 6월. 그럼 납득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 시작점을 1998년 3월이다. 그럼 2018년 3월이면 완성이 되는데, 그리 되면 2017년 6월에 소유권, 2017년 6월에 소유권 변동된 이것은 졸지에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2018년 3월이 취득시효 기간 만료일자 아닙니까? 그 이전에 소유권 변동된 것이니까 취득시효를 인정, 즉 을은 다시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봤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 을이 이렇게 시효 기산점을 자기가 임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점유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의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임의로 어디를 끊어서 20년이 되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 변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점유의 기산점을 임의의 시점을 찍어서 이렇게 기산점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 결론. 못한다. 그래서 지문 나오면 헷갈리니까 소유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잘 보시고,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임의의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고,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임의의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헷갈립니다.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 자,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요. 마지막 하나. 만약에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안에서는 취득쇼가 주장될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되면 임의 시점 이렇게 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결론적으로 으름병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결론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왜? 만료 후 소유권 변동이니까 부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돼가지고 이제 으름병에 대항할 수 없는데. 여전히 이 병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오늘 잠자는 사람 자주 나옵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요. 이 소유권 변동 일자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소유권 변동 일자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이건 뭐 개구리 수염 날 때까지 이제 점유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 그렇죠. 그래서 농담 곁들이는데 개구리는 수염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세월을 또 공을 들여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자고요. 7번 문제의 2번 지문 보시죠. 2번 지문. 부동산에 대한, 자, 336페이지입니다. 2번 지문.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쇼가 완성된 후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요거, 여러분. 아까 설명한, 완성된 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가 격려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럼 일단, 이건 결론적으로 만후 변부니까 취득쇼 부정이죠? 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누가?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의 점유기간이 경과한다면, 20년이 경과한다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 취득시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7번. 이해되시죠, 이거? 2차 취득시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아, 어렵습니다. 자, 3번 보시죠. 그래서 2번 O고요. 옳고. 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자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서 소유 명의가 점유 취득시효 완성 당시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네? 위 점유자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면요. 이것도 결국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자, 보시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해서 점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자, 자, 이거 보세요. 갑에서 병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 그럼 명의수탁자를 병이라고 보자. 자, 이게 지금 갑을 병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명의수탁자가 병이란 말이지.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자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 됐네. 20년 완성이 됐어요.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등기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자 정에게 신탁이 이루어졌다. 소유권 등기가 새로운 명의신탁자, 즉 새로운 명의신탁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것도 결국 뭐가 돼요?
완성 후, 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이니까 바로 이거. 결국 을은 정액에 대항하지 못한다. 만후 변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시효 측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고. 4번 지문 아까 이거 지금 칠판에 지워졌는데 아까 양도담보 설정한 거 있죠? 그것도 자주 반복되네요. 그죠? 예, 그거 보시고. 네. 자, 340페이지 12번 문제도 여러분 좀 풀어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340페이지 12번.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지문 한번 봅니다. 일단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좀 쉬웠네요. 이거 만료 후 소유권 변동은 취득시효 부정인데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했죠. 아니 이게 여러분 이 활용도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 틀리고 정답이란 것도 요거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후 변부죠. 응? 일단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기간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만료됐단 말이에요. 만료. 20년 만료.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변동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 부정된다. 자, 342페이지 12번도 여러분 체크, 14번이군요. 체크 좀 해주시고요. 14번. 거기도요, 여러분. 1번 지문의 세 번째 줄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세 번째 줄에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결국 취득시효는 마지막에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겁니다. 소유권 변동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빨리 해도 이해되시죠? 좀 이해하시죠? 거기 2번 지문의 5번째 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나머지는 또 역시 또 중복된. 5번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중복된 거죠. 여기. 네? 시효 완성됐고 그 이후에 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겼다. 이것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것이 5번이고요. 네. 자,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 24번 문제 보시죠. 350페이지 2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이건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와 달리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취득시효 기간 완성으로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벌써 땡. 등기부든 점유 취득시효든 일단 등기는 돼야 된다. 그렇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물론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등기되고 시작하죠. 등기되고 10년간 소유의사 평원공연 선의무과실로 점유한다 이렇게 가죠. 근데 어찌됐든 점유 취득시효 등기돼야 한다. 1번 X. 그 다음 2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접목 자꾸 반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전 변인이냐 만후 변부냐 접목해보자. 그럼 뭐다? 만전 변인이지. 지금 2번 지문 보세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끊고 만전이죠. 만료전 변동. 네, 만전 변이죠. 그 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아니죠. 만전 변인 인정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주장할 수 없으나 하면 X. 바로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설 과정이니까 끝까지 읽어보자. 일단 취득시효 완성된 이후에는 그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다. 지금 어떻게 하고자? 앞뒤로 반대로 기술했지. 반대로. 만전 변인을 만전 변부인 것처럼 만후 변부를 만후 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했죠. 네,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건 뭐냐면 타주 점유로 본다고죠.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니까 곧 타주점유가 되니까 이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취득시효는 가장 근본적으로 소유의사로 이렇게 시작돼야 되죠. 소유의사. 4번 토지 한 필지 일부나 공유 지분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죠?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시효 취득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해설에 그래도 밑줄 하나 치고 가시죠.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해설 중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토지의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거기다 밑줄. 됐습니까? 네. 네. 또 한 페이지 넘겨 352페이지 27번 제일 밑에 27번 체크. 27번 체크. 자, 틀린 것은 했는데요. 틀린 것은 여러분 4번 지문은요. 4번 지문은 그 대단히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갑의 배임행위에 대해서 병이 적극 가담해서 얘가 넘겨받았을 때는 이때는 갑과 병 사이에 이것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고 이때 시효 완성자는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있군요. 그림 여기. 말소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말소를 요구하지는 못한다. 그게 여러분 거기 길게 나와 있는 4번 지문입니다. 4번. 그리고 자 지금 지문을 순서를 지금 바꿔서 보고 있는데 2번 지문 보세요. 2번. 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점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끊고 이걸 뭐라 한다? 점유의 분리. 자기 점유와 전 점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자, 끊고 이거 뭐라 한다? 점유의 병합이란다.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자 오른쪽 페이지 갔어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자 이거 무슨 승계? 포괄승계. 그럼 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판, 포, 분, 부. 판례는 포괄승계일 때는, 상속일 때는 분, 부, 분리를 부정한다. 부정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상속에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분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소리는 분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 포, 분, 부. 판례는 포괄승계일 때는 분리를 부정한다. 그게 원칙이란 거죠. 물론 원칙이라는 소리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했다면 분리를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접목됐죠? 그럼 결국 3번이 답일 텐데 3번 뭐가 틀린지 보시죠.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하는 소유권 전등기 청구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되고 좋습니다. 위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아닙니다. 이 시효 완성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했다 해서 등기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시효가 완성됐고 이후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이라는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밑에 해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점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소유권 등기 청구를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지 여부. 네, 소극이겠죠. 소극. 예, 여기라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소극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X 체크해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소멸시효는 여러분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취득시효요. 자, 그 다음에 자 356페이지 여러분. 부합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부합 혼화 가공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부합 혼화 가공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한번
정리를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가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 자, 우리가 부합하면 원래 부합은 첨부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 원인의 첨부가 있죠.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 원인의 첨부가 있는데 그 첨부에는 부합, 혼화, 가공. 그래서 부합은 자,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그 다음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이건 이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자,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당사자의 특약이거나 타인의 권한에서 부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좀 줄일게요.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권원에 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예외가 된다. 타인의 권한에 의한 때는 그 타인 소유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 소리는 뭡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가 빌린 그 건물에다가 어떤 시설을 했다. 그것이 설사 부합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부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소유로 남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게 이제 분리 가능성이 없는 하나의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을 때는 그런 경우가 그러고 봐야 되겠죠. 부합은 이제 그런 개념 정도로 봐야 되니까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원칙은 주물의 주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응? 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예외. 주종 구별을 할 수 없을 때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다음 부동산이 부합된 경우는 이건 판례가 허용하는 것이고 예, 학설은 부정하고요. 혼화는 역시 자, 유독물의 혼화와 고형물의 혼화가 있습니다만은 칵테일 유독물의 혼화죠. 예, 소맥하면 이것도 일종의 혼화네요. 소주와 맥주 섞는 유독물의 혼화. 경기미와 혼합미를 섞어놨다. 그건 이제 고형물의 혼화, 고형물 쌀 딱딱하죠. 고형물의 혼화. 근데 어쨌든 그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혼화도 동산과 동산의 이 혼화도 동산과 동산의 부합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쪽을 준용한다. 그죠? 혼화됐을 때 주물의 소유자가 귀속되고 만약에 주종이 구별 안 되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이제 혼합물이래죠. 혼합물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죠. 자, 가공 당연히 동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요 가공이 의외로 간간히 시험에 나오죠. 그죠? 자, 어떤 동산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져서 동산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져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 놨다. 이걸 가공물이라 하지. 가공물. 자수정 원석을 출토해서 갈고 닦고 세공을 했다. 세공업자가. 그러니까 원석 캐낸 사람은 갑이고 그 다음에 세공업자는 을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보석 반지로 만들어 놨다. 자, 이때 이거 누구 소유가 되느냐?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된다? 가공자 소유가 됩니다. 가공자 소유입니다. 그런데 자,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지만은 어쨌든 소유권 귀속 관계를 정한 첨부됐을 때 소유권 귀속 관계를 정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소유권 귀속 관계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첨부로 인해서 어떠한 자의 그 소유권이 첨부되어 갖고 다른 자의 소유로 귀속되어서 그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되면 보상은 해줘야 되겠죠.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강행 규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재료 소유자 귀속되면 예를 들면 현저히 다액일 때 가공자 소유가 되면 원재료 소유자는 이 가공자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부당히 이렇게 법률에 따라 보상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첨부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한 개 물건으로 존속하고
분리나 원상복구가 인정되지 않는다에 관한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입니다. 지금 표현드린 건 참고로 그냥 들으십시오. 자, 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만만치 않죠? 자, 2번. 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356페이지 2번입니다.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된 경우 증축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리가 격려되었고 본래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경락인은 또는 매수인은 그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여기 핵심 키워드냐면 첫 번째 줄에 증축 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된 경우 이 부분입니다. 본래 여러분 증축이란 개념은 기존 건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렇죠. 건축 행위 중에서도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증축되는데 본래 건물에 부합됐다는 것은 부합이란 자체가 분리, 복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증축 부분도 함께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 즉 소유권은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2번. 저당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제3자 소유의 독립된 지상 건물을 그 토지의 부합물로 내지 종물로 보아. 그럼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건 원래 그 저당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상 건물을 부합물, 종물로 잘못 판단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소리거든요. 따라서 경매 부분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 허가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는 소리는 경락인은 결국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합물 내지 종물로 봐갖고 한꺼번에 경매에 넘겼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는 소리는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3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토지 임차인의 승낙받아 그 부동산에 사철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이 부합의 일반 원칙으로 가야 돼. 자, 분명히 그 토지에 사철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나무는 동산이 갖고 왔을 때 묘목으로 들고 올 때는 동산이죠. 토지에 일단 고착되면 그때부터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고착되기 전까지는 동산이죠. 부동산이 동산이 부합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소하고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기한 때는 그 타인 소유로 남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 토지, 자 보세요. 이 토지에 갑의 토지에 임차인이 직접 사철나무를 심었어요? 아니면 이 임차인으로부터 승낙받은 병이 사철나무 심었다 했어요, 여러분. 병이 심었다 했어요, 병이. 병은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권원할 때 이 권원자에 해당이 안 돼요. 이 타인의 권원할 때 이 타인은 누구를 말하냐? 이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해설에 여러분 밑줄 작업 좀 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해설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올라갑니다. 아니, 다섯 번째 줄 올라가세요. 예? 권원이라 하면 거기서부터 중간에 권원이라 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으로 됐습니까? 자, 요건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줄 안 쳐도 되지만 그래도 줄 치시고 그와 같은 자, 그다음에 계속 줄 쳐야 돼.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 승낙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납득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왼쪽 4번 문제, 4번 지문. 민법 256조 단서, 이거요. 256조 단서가 이거. 타인의 권원에 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타인이 그 권원에 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불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고, 즉 타인 소유란 뜻이고, 불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소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소유자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된다면 유익비는 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상환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은 분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설함으로써 결국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죠. 유익비 상환 청구의 요건은 되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 5번 지문.
민법 261조는 첨부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다. 아까 표현했죠, 여러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261조 요건 외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판단에서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질문은 좀 들러리로 봐야겠죠. 네,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른쪽 3번 체크해 두시고요. 3번 풀어주시고. 이건 좀 지문 나머지 여러분 한번, 아니야. 4번을 보면요. 답은 너무 쉬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죠. 근데 무주의 동산은 뭡니까? 선점자 소유가 되죠. 네?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원인의 이런 첨부 말고도 뭐가 있어요? 부합, 혼합, 가공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선점, 발견, 습득 있죠, 습득. 예? 습득. 이런 것이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원인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직 문제 지문 들어가기. 선점. 무주물 선점은 어디에만 인정? 동산에만. 부동산의 무주물 선점은 인정 안 돼.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 무주의 토지는 국유. 무주물 선점, 동산에만 인정되죠. 어? 낚시 와가지고 고기를 잡았다. 무주의 동산이죠. 선점자에게 소유권 기소. 발견. 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는 관세에 신고하고 공고를 해서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 소유가 되고 타인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 타인과 절반씩 공유한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은 역시 유실물 습득했을 때 관세에 제출해서 신고하고, 예? 제출해서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6개월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소유가 된다.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1년이었죠. 과거에는. 그죠? 근데 발견은 그대로 1년인데 습득은 6개월로 줄어들었죠? 이게 몇 해 전에 민법 개정되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개정사항 신경 안 쓰면 당연히 모르시겠지만은 예전에 공부해봤던 경험, 하필이면 이런 거 기억 남아있으면 좀 진짜 이건 또 애매하죠.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을 것 아닙니까? 민법 공부 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민법 공부 안 하신 분 없잖아요. 다 그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것이 희한하게도 이런 것도 남아있으면 또 괜히 지장을 주죠. 옛날엔 둘 다 1년이었거든요. 근데 유실물 습득은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보시죠.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한 후 1년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나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절반씩 공유. 일종의 법정 공유가 성립된다. 법정 공유. 그 다음에 3번.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맞죠?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4번이 참 답이었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지만 무주의 동산은 선점자 소유가 된다. 그죠? 네. 그리고 5번이 이거네요. 자, 아까 가공. 가공이라는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익일 때는 가공자 소유가 된다. 4번 답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매일 매장물 발견은 1년, 유실물 습득은 6개월, 유육. 말은 안 됩니다. 근데 매일 유육. 우유 할까요? 매일 우유. 예, 매일 우유.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유. 매일 우유 있잖아. 그래서 헷갈리면 이런 것이 평생에 기억남단 말이죠. 자주 하잖아요. 진짜 아닌지 두고 보세요. 평생 기억남아. 이런 거. 안 잊어버리죠. 한 번. 그래서 그것도 10번 정도 반복하시고 만전변인, 만우변부 이런 것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부터 또 부지런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